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전의 용사들, 천분의 대한민국 해외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역전의 용사들은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고 거창하게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물이 아니고요. 실제 오늘 여러 거물을 모시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소식 하나하나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프닝과 함께 속보를 전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요. 그 속보 내용 들어보시면 더 놀라실 것이다.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있다. 바뀌고 있다. 그것은 여야 가리지 않고 그런 현상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 역전의 용사들이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들 소개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쁜 노영이, 행동하는 소나무 노영입니다. 예, 행동하는 소나무 노영이 오늘 속보로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좀 이따 공개하기로고요. 구구의 강철 이빨 강철대호 김종대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아까 거물이라고 소개하셨는데 거물이라기보단 퇴물에 가까운 거물이 아니고 퇴물이다. 그렇게 자주 왜 이래 왜? 요즘 면벽 수행하느라고 아이고. 참고로 달마대사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지금 전국을 누비고 계십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시고요. 예. 정말로 오늘 자이언트 워먼 거물을 한 분 모셨습니다. 맨날 오는데 뭐. 손혜원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박수가 지금 나 이 역전이라는 단어 참 좋아해요. 역전. 그렇습니까? 예. 역전은 보통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판세를 뒤집는다는 말도 역전이지만 실제 우리가 역전이라고 할 때는 역사 역자를 쓰죠. 싸울 역자의 힘. 늘 싸워서 축적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역전의 용사들이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 어떤 걸로 써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은 역전시키는 것, 뒤집는 것, 원판을 바꾸는 것 이런 쪽으로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총선 특집 역전의 용사들 계속 인기를 끌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댓글 올려주고 계십니다. 1번 노영희, 2번 변희재 이렇게 했는데 자 어저께 우리 손혜원 의원께서 방송하시면서 오히려 소나무당에는 나를 뒤로 밀어내고 노영희를 더욱더 밀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대단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나 5번이 목표인데 네. 제가 5번이 되는 이유, 5번을 원하는 이유는 그 저 5번에다 갖다 놓고 5번까지 당선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제가 떨어지더라도 전 너무 자연스럽게 떠나갈 것 같아요. 네. 저는 할 일도 많고 제 인생에 설계가 있는데 여기서 국회의원을 하면은 또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런데 뭐 제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노 변호사님 화이팅. 소나무당에 대한 댓글 깜짝이야. 응원 엄청나게 올라오는데요. 네. 그런데 역전 용사들 오늘 주제는요. 야 윤석열 대통령이 차라리 총선을 포기하더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제압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 저희들이 취재한 것들이 있고요. 이 내용 들어보시면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 대련이 아니라 전면전을 하고 있는지 오늘 시원하게 저희들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또 속보가 터졌습니다. 속보 자막 지금 나올 텐데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속보 뉴스 속보입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후보가 됐다. 지금 방송 직전에 조수진 변호사하고 짧게 인터뷰한 내용인데 조금 있다가 준비되는 대로 틀어드리기로 하고요. 조수진 변호사가 박용진 의원을 꺾고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승리했다. 자, 김종대 전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고됐던 일이긴 하지만 한 이틀 사이에 극적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극적으로 일단 참여했고요. 극적으로 참여했다. 예. 그러나 경선 결과는 예정돼 있었다 네.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 감점 가점 51% 차이는 이건 좀 사실은 경쟁이 성립 안 하는 구도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지금 조수진 변호사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던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한쪽의 감점까지 따지면은 만점을 받아도 50대 50이라는 얘기잖아요. 100점 만점을 받아도 50점 차이를 차감해 버리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그 민주당이 시시때때 다른 경선 기준은 좀 이건 지적받아 마땅한 사항이 되고요. 그러나 조수진 변호사도 충분히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 민변 사무처장도 했지만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그러면서 저는 뭐 아무래도 좀 진정성, 정의감 이런 면에서는 또 스픽스가 한 명의 정치인을 배출하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기대가 큽니다, 저. 아, 네. 기대가 크다는데 한 명의 정치가를 스픽스가 배출한데 이것은 약간 편파적인 지금 논평이신데요. 네. 지금 김종대 전 국회의원 같은 그건 제가 분이 공정방송 할 것 같습니까? 제 성격에? 하면 확실히 하지 내가? 그러나 균형 있는 편파 방송. 네. 그리고 노영 변호사가 또 곧 국회로 진입하고 손현 의원이 큰 부모님으로 또 가시게 되면 스픽스가 많은 분들을 배출하는데 종대 의원 저하고 끝까지 방송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뭐. 분들은 국회 가서 큰일 나시고요. 왜 될 가능성이 없나? 왜, 아니 왜? 이번에 이제 출마를 안 하셨으니까요. 안 하셨어요. 김종대 의원은 네, 선거 자체가- 왜 대책위원장. 소나무당으로 오시지 그랬어. 소나무 뭐 우리하고 대나- 어울리는데. 뭐 대나무당이나 하나 창당할까? 아, 그 얘기하지 마. 네, 소나무도 댓글에, 좋지, 소나무도. 댓글에 대나무당은 없냐, 감나무당은 없냐, 막 그래요. 아니 소나무당 저는 환영합니다. 예, 제가 아니, 우리랑 녹색정의당 같이 있으면 더 좋아.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만은 예, 여기는 또 약자들의 정당이니까 필요하고 저는 마감 거기를 내일 끝까지 모레인데. 지키고. 그래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한 남자 하나 모자라는데. 네, 남성이 모자랍니다. 그왜 모자라? 왜 비현하셨어 그래? 해놨는데 마지막에 한 분이 나가셔가지고. 특별, 그렇습니까? 특별 후보로 동공이 우리가- 움직인다. 흔들린다. 아니 김종대 후보님이 나오시면 어우. 남자 앞에는 분명하죠. 아, 그건 변희재 도와주세요. 도와야죠. 예. 아무리 뭐 스픽스가 편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나무당 이야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지금 조수진 변호사가 서울 강북을 민주당 전략 경선에서 박용진 후보를 꺾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자막이 나올 텐데 자막 좀 올려주십시오. 조수진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에 가장 모범적으로 앞장서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다른 말씀도 있던데 자막 한 번 더 올려주십시오. 자, 국민의 준엄한 심판 열기 받들어 모시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서 아, 정치인 다 됐구나. 이런 것이고 어쨌든 민주당에서 조수진 변호사를 전략공천 또는 전략경선에 참여시킴으로써 친노와 친명과 관련된 일련의 갈등이 다 정리됐다. 노영 변호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아주 잘 됐고요. 저는 일단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좀 상황이 정리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수진 변호사, 이제 김종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잘 아는데 준비된 그런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실력을 잘 보여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또 객관적으로 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지역구에서 어떤 뜻을 펼쳐보지 못하게 돼서 속상하다는 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당원이나 지지자들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본인을 지지해줬던 그런 분들의 뜻을 막 거스르거나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들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내가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고 고가워하지 말고 또 후배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라도 좀 큰 뜻을 같이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조수진 변호사 축하드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이 공천 갈등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이제 정리되고 없다. 이 말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도 그냥 그 공천 취소 이런 건 없을 거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거든요. 저는 이래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속보 경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방송 직전에 이런 긴급 뉴스가 터져서 조수진 변호사와 잠깐 통화를 했고요. 본인은 어떤 마음을 지금 소감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는데 여러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이번 승리가 결코 저 조수진 개인의 역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가 무겁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결단이셨다고 생각하고요. 당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다들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전의 용사들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스픽스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 편파성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응원을 좀 하라. 스픽스 구독자한테 인사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저는 박용진 의원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이제 언급하셨지만 그 김해봉화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묘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런 모습은 본인이 실제 뭐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저렇게 가면서 또 자신이 노무현 정신과 굉장히 밀접한 또 일종의 계승자로 활약을 하겠다고 해서 마지막 저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았다. 정치가 저런 방향으로 가고 또 저런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에는 설사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박수를 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생각을 좀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제가 덕담을 이렇게 이제 좀 하면서 박용진 의원께도 박수를 보내고요. 또 승리하신 노영희 변호사가 아니고 승리하신 조승희 변호사가 더욱더 분발해서 정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열기를 잘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속보 전해드렸고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얘기할 것 정말로 재밌는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면 충돌. 지난번에는 약속 대련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약속 대련이고 아니고 해석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전면전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어. 절대 황상무 없어. 이종섭 소환 안 해라고 했는데 그래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자, 물러설 수 없다는 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말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보다도 그런 현상이 나오게 만든 선거판이 지금 저는 뭐 거의 격변의 수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대로 나가면은 한 20석에서 30석 가량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쭉 우세 지역으로 여론에 발표된 데가 다 뒤집힐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김경진 의원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 방치하면은 폭망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폭망한다. 근데 이런 표현을 한 명만 얘기했다면은 뭐 그러려니 개인 의견이긴 했는데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 그런 말했죠. 김영주 그 영등포 가업에서 그 출마자도 그런 이야기했고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했고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완전히 당내에 두 개 당이 있는 것 같아요. TK는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수도권은 난리예요. 수도권 국민의힘이 따로 있는 것 같고 TK 국민의힘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이 이 지금 뭐 보통 사태가 아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것뿐입니까? 요전에 그 도태우 변호사하고 장해찬 후보 이제 공천 교체 파동에 이어서 이종섭 사태에 이어서 지금 국민의힘 비례 그 순번 발표가 이게 제가 어제 KBS의 저녁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국민의힘 청년 부대변이 나왔는데 아니 토론이 안 되는 게 무슨 내부 고발자가 나와서 국민의힘의 이 비례 경선을 얼마나 규탄을 하는지 그 청년의 시각, 호남의 시각으로 봐도 이건 폭망한 비례대표라고 아니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어제 거의 내부 고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내가 할 말 본인이 다 해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제가 조금 요즘 이렇게 보면 일련의 시퀀스,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나쁘게 지금 형성이 돼가지고 그 특히 서울 일원 또 수도권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보다도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여론조사엔 반영 안 됐어요. 그러나 저기서 터져 나오는 기층 민심을 보시라 이거예요. 그거를 일단은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현상이 맞긴 맞을 것 같은데 하나 조금 좀 못 믿겠는 게 솔직히 있어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원래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잘 안 믿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안 믿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선거 국면의 분위기가 안 좋고 특히 TK를 뺀 나머지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지역구 후보자들이 상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네가 좀 강력히 얘기해서 대통령실 좀 막아줘라라고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호주대사 불러와라, 뭐 황상무 잘라라, 이런 식으로 좀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이종섭 호주대사는요, 불러와봤자 지금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공수처 엉망진창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가지고 뭔가 좀 대통령실이 양보하는 것처럼 해서 이종섭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여기서 이종섭을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종섭에게 수사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방향을 설정해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다 들어가고 정보가 다 흘려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핵심은 이종섭을 수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범철이라든가 그 밑에 있는 아래 사람들부터 원래 정확하게 조사하고 들어간 다음에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냥 이종섭이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마치 뭔가 상징인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사만 그렇게 몇십 년 동안 한 사람인데 그거를 모를까? 이게 분명히 자기네끼리 짜고 치는 거인 모양새가 좀 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한테 손해날 게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는 이 총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토를 놓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결국 이 총선에서 진다. 그러면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게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겼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중간에 노력을 많이 했고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워가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황상무는 마찬가지예요. 황상무는 사실 사퇴하고 경질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맡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서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좀 창피스럽고 명구스러운 거는 대통령실 뿐이고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기세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본인 역할이 아래서 찾으려고 할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한동훈 위원장 밑으로 줄을 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순수하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자, 약속 대련이라는 말씀이고 결국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데 실제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계속 정폭됩니까? 취할 것 같다는 아니에요. 취할 이번은 수도 저는 있다. 약속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취할 수도 있다. 취할 수도 네, 있다. 이번에는 약속대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이 팬덤에 뽕을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내 목소리를 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예도변 말씀대로 여기서 제가 여기서 변희재 예언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 예. 게 끝나기 전에 간들 것 같아요. 아, 지금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예.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이건 망하는 거거든요. 내부에서 나온 레임덕이에요, 이거는. 내부에서. 누가 다 아는. 그런데 지금 이 언론 같은 데서 가만히 보면은 이제 한 위원장이 약간 확신을 갖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대세는 나한테로 오고 있다라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마지막 그 총선 전에 자기가 이 굉장히 억울하게 당하고 나는 똑바른 거를 외쳤고 저쪽에서는 계속 뭔가 나쁜 그런 이 방향으로 푸시를 했었는데 내가 이거를 못 견디고 나갈 때 할 때 이 사람은 포텐셜 파워가 엄청 커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계산을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짜진 않았고 이거는 무조건 한동훈이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기는 거지. 이 시나리오는 그렇게 그러니까 흘러갈 그 점에서 것이다. 두 분은 같은 얘기를 네, 하셨어요. 예. 예, 뭐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 약간 말 차이는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말씀이신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제일 큰 희생자는 수도권의 국민의힘 후보들이거든요. 이게 선거는 냉혹한 겁니다.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고 지금이 한참 총선 20일 앞둔 요맘때가 여론이 이제 굳어질락 말락하는 여기서 한 번 굳어지면 못 바꿉니다. 그 불과 뭐 열흘 뭐 보름 앞두고 선거가 뒤집힌 적은 없거든요. 역대 선거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은 중대한 차질이 생긴 것이죠. 이런 점에서 각자 개인적인 어떤 생존을 고민하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후보들 입이 거칠어졌다. 특히 수도권 후보들이 다 소신 발언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예. 아, 이게 좀 놀라. 근데 이게 정말 짜고 치는 게 아니라면은 지금 우리는 이 굉장히 위험한 이 상황을 지금 봐야 돼요. 여기서 이 윤석열 탄핵이니 뭐 조기 퇴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한동훈으로 인해서 이것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늘 주장하던 바는 이 윤석열 한동훈이 하나를 묶여서 지금 한 팀으로 여태까지 모든 자행을 정말 뭐 여러 가지 검찰 사준이 뭐 고발 사준이 여러 가지를 자행을 했다고 묶어놓고 있었는데 이게 풀어져서 떨어지면서 네. 한쪽으로 힘이 기울게 되면은 맥 빠지는 이제 상황이 나오게 돼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고 총선은 뭐 옛날부터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야당 덕은 정말 있다고. 네. 야당 복이 있다고.
그 얘기는 정말 했는데 네. 이번 돌아가는 거 보면 사실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석 안 된다 어쨌나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고 있는 게 저는 참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의 전 장관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누가 누구의 약점을 더 많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자기가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지금 한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예.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는 반발로 봐서는 이 본인 이제 그 가치를 올리고 본인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앞부분에서 저는 이번 공천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이재명 대통령 그때 선거 나왔을 예, 때 예. 이분이 진짜 외로웠거든요. 진짜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 총선에서 정말 독한 마음을 칼까지 맞아가면서 몇 가지 살아남았는데 독한 마음으로 그 이재명계의 사람들,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이제 대선에서도 맘 놓고 캠프를 꾸릴 수 있을 정도가 될 만큼을 이걸 다 모았는데 우리가 다 위험하게 봤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에서 이런 식으로 정말 별일이 다 터지면서 오늘 있는 조수진 변호사가 변호사,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있어서 이게 참 정치 진짜 무섭구나. 예. 그리고 정말 재밌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재밌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의미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이렇죠. 약속 대련이었다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두 가지 갈래가 있었으면 하나는 이종섭, 런종섭의 사퇴에 대해서 결국 공수처의 결정 또는 반대를 무시하고 강제로 도피시킨 게 하나가 있었고 황상무의 사심이 칼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로 약속 대리인이었다면 요거는 요 자체대로 막 반발이 있었는데 한동훈 계속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실을 비판을 해요. 이거는 약속 대리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뭔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수습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수습의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은 대통령실과 뭔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을 보면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한 방침을 정해버리니 총선 폭망이라는 게 이제 런종섭 플러스 당 대통령실의 갈등 이걸로 딱 가버리니까 이제 참을 수 없다 해서 막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쪽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철규 지금 이재용 위원장이죠. 비례대표 경선 공천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바꾸라고 했잖아요. 과연 이것이 약속 대련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있을 수 걸 없는 보면 일이지. 있을 수 갈등의 없는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호재다, 쾌재다, 특히 범야권 연대는 아주 좋은 이제 호기를 네네. 잡긴 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수습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김종대 의원 선거기 때문에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걸 보세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중간에 껴버린 거예요. 예. 대통령실하고 당내에서 이 대통령실에 대한 반발하는 수도권 의원 사이에서 중간에 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거를 지휘하고 관리해야 되는 책임자로서 발언을 하는 것이고, 저기 한동훈 위원장보다도 그 주변은 훨씬 더 지금 대통령실을 규탄하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더 끌어오르지 않게 병뚜껑 역할도 하면서 나름대로 대변해주는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애시당초 대통령이 국민의힘 또는 당대표를 국정의 파트너로 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일종의 어떤 수하 내지는 어떤 종속된 존재로 보면서부터 이 비극은 시작이 된 겁니다. 보통 옛날에 상김 시대로부터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들 무수히 많이 봤지만은 선거 때는 어떨 때 심지어 탈당까지 하면서 당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이렇게 해왔던 게 이건 상식이었거든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총선 때 탈당했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그때는 당 총재라 그래서 지배력이 더 강했지만 YS 김영삼 대통령 보십시오. 이회창 대표 대선 후보가 수시로 와서 들이박았어요. 그거 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마음은 이인재한테 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회창 대표한테 그렇게 못하게 한 적 없고 김대중 대통령 그랬고
어떤 대통령도 이때는 어떤 이 선거에서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런 어떤 국회에서 또 당대표가 주인공이 되도록 다 배려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선 후보를 왜 도왔니 안 도왔네 지금까지 궁시렁거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이 하나의 어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위치는 거기서 자기가 큰 하나의 우산 역할을 해주고 플레이어가 돋보이도록 해주는 게 한국 정치의 어떤 품격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 하면은 이런 와중에서도 대드는 걸 못 참고 있어요. 왜 나한테 대들어? 왜 나한테 요구해? 너 왜 나한테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런 식으로 그냥 찍어 누르니까 선거 자체가 될 리가 없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무 감각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치가 어떻게 흐르는지 안에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정무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정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그리고 내가 법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하면 하는 거지. 누가 나한테 감히 뭐라 그래 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짓밟고 무시하고 이번에 의료 분쟁 같은 거 보세요. 그랬는데 여기서 사실은 잘못 이게 걸린 게 자기 오른팔이었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이렇게 딱 똑같은 태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사람의 이 시작과 끝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승질을 확확 내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처음에는 지른 척 하다가 눈오는 날 막 이렇게 이거 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자기가 참았는데 여기서는 야, 이게 내 편이 많구나. 그리고 이게 이쪽에 의원들한테 낀 게 아니고요. 의원이 다 이쪽으로 붙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의원들이 결국은 대통령이 돕기를 바라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돕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사람 인기가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이게 정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걱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이렇게 남았으면 괜찮은데. 이 말씀이 딱 맞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래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사람이지 네. 무모하게 하는 사람이 그렇지. 절대 아닌데 지금은 이제 흐름을 읽은 거죠. 계산이 나왔지 다.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내 살 길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만약에 의지하면 여기서 내가 손해다. 여기서 이 사람에게 내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깼다가 굽히거나 같이 죽는 그 말을 거다. 들으면 나도 끝이다. 이제 이 계산이 나온 거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의원들이 옆에 사실은 되게 많죠. 이번 네. 선거에 네가 이겨야지. 네가 그치. 지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니? 저는 이게 전부 다 어우러져 가지고 더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고 화를 내고 맨날 격노하잖아요. 속으로는 되게 불안할 거예요. 불안하지. 그렇죠. 지금 현재 매우 두려워하고 그래야지. 있고 특히 누가 두려워하느냐 김건희 여사가 두려워합니다. 네. 김건희 씨가 그동안에 그렇게 방송 많이 나오고 사진 많이 나오고 맨날 센터에 있다가 지금 안 나오기 시작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네. 이 사람의 성격상으로 이걸 못 견디는 건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시켜놓고 나면 자기를 특검법에서 막아주고 자기가 새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특검에서 다시 거부권 행사하도록 도와줘서 이렇게 해결은 했지만 오히려 그걸 가지고서 잘난 척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거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이 새로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안 만들어주고 이제는 슬슬 내 밑에서 혹은 우리들의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따까리 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독자적으로 고개를 많이 쳐들고 컸어. 돌아다니는구나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걸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본인들이. 그래서 이종섭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든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위법적인 사항이 드러나잖아요. 그거 하나가 터지면 댐이 탁 터져버리듯이 끝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더 여기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너무 갑자기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 노영희 변호사 말씀 들으니까 제가 와 정말로 지적이 적확하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완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무치의 공천이었는데 이종섭 사건이 터졌어요. 이거 대통령실에 다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친윤은 공천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동훈은 이렇게 해서 런어웨이 도망가서 가버리면 손해할 게 아무것도 없다. 조금 전에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국힘 후보들이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여론이 악화된다. 그런데 공격하면 더 악화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격을 하느냐.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우가 누군지 여러분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H 모 씨라고 저는 말씀만 드리고 가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수습 불가한 상황이다. 그래서 곧이어서 폭탄 선언이 나올 것이다. 폭탄 선언은 상상 못하는 폭탄 선언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예, 문제들이 우리가 접근하려고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고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절대 접근 못하게 했던 바로 그 건이 이젠 내부에서 팍 터진다는 거죠. 터질 수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뭘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과 실제로 국힘과 대통령실과 개인 간의 뭐 통화했던 내역 이런 것들이 수도 다 없이 나와 있고요. 이제 증거가 다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종대 형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벼운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싸우면 이번 총선 국면에서 누가 이깁니까? 아, 누가 이긴다. 저는 공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멸한다. 예, 공멸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도 그 지금 리스크는 의식은 하고는 있을 건데요. 이게 전면전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싸운다 그러더라도. 끝난 것 같은데.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 지금 풀린 것 분위기가. 같아요. 예, 예. 제가 보기엔 끝까지 가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여론의 향방을 굉장히 빨리 감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국힘 의원들이 이쪽으로 다 붙었다는 것은 네. 이게 물줄기를 본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그랬고, 폭포의 흐름을 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정우택 때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정우택 때 공천 이게 취소시키고. 뭐 아니 공천 취소 누가 시켰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굉장히 나는 여기서 자존심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그러잖아. 이 상대방의 한쪽 얘기만 듣고 공천을 취소할 수는 없다. 그야말로 그 중요한 돈봉투였는데 그거를 자기 워딩으로 냈다고요. 그때 정말 그런데 그냥 창피했겠죠. 잘라버렸잖아. 그때 정말 창피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 남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내가 허수아비를 보이는구나. 이럴 때 확 돌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지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국힘들 의원이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살 야 우리끼리 짜자. 그런 거 잘하죠. 우리끼리 가자. 아우 말도 못하지. 우리끼리 가자. 이제 네가 최고야. 우리가 너를 도울게. 여기는 이제 좀 있으면 끝나. 그치, 끝나. 지금 분위기만 모르겠냐. 야야 저 야당 하는 거 봐라. 이거 지금 윤석열 조기 퇴진. 그렇지. 나오는데 네가 여기서 살아야 돼.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그게 불만인 거죠. 한동훈 도망가면 안 되거든. 같이 잡아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퇴로를 준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참 마땅치 않은데 여기에 이 사람이 지금 이 국힘 의원들하고 이 가운데 낀 게 아니라 국힘 의원들이 지금 한동훈을 안고 가는 거예요. 보호하면서 우리가 너 살려줄게. 그렇죠. 같이 가자. 그럼 대통령이 완전히 배제된 채로 열받았어 지금. 몇 개만 한동훈이 어려운 선거를 당선시키면 영웅되는 거야 그냥. 자, 공멸의 말씀 동의하고 많은 분들이 찬동을 할 것 같은데요. 공멸 중에서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하는 것과 덜 망하는 것. 결국 양쪽이 망할 때도 더 망하고 덜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확실하게 덜 망하는 쪽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텐데 자, 그래서 총선은 엉망진창이지만 이 상황에서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대통령을 더욱더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역대 대통령이 그랬듯이 총선 앞두고 탈당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제가 너무 많이 진도 나갔습니까?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지만 근데 안 할 것 그렇겠지만 같아. 대통령은 안 절대 갈 그럴 것 사람이 같아. 아니야.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자기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든. 예. 대통령이 탈당하는 순간 힘이 어딨어요. 당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 움직여줬고 협동이 이루어져야지 본인이 어쨌든 큰 소리를 치는데 그분이 정치적인 기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인기도 별로 없는 데다가 이번 선거의 책임을 본인에게 지금 다 돌리려고 한 이상도 싫은 데다가 그래서 내 말 잘 듣는 한동훈을 갖다 놨는데 한동훈이 저 모양 적고라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드니까 이 배신감과 뒤통수 맞음과 이 식구들끼리 지금 부글부글 아주 난리가 났을 거예요. 대통령은 탈당할 수 없죠. 대통령 못해요.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에서 대통령 탈당해야 한다. 그렇게 이렇게 말해도. 요구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할수 없다. 있죠.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막 할수 의견이 있어요. 갈리는 게 아니, 민주당에서 언론에서도 맨날 요거는 할 수 그랬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못해요. 못한다. 이 사람들은 선거 끝난 다음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못해요. 선거를 위해서 탈당하라 그러지 않을까? 지금 못해. 너무 짧아. 그렇게 하긴 20일밖에 안 남았고 지금 한동훈 스탠스가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짓밟고 내가 나가지가 아직 아니야. 한동훈은 지금 70% 돌아서서 70%. 자, 그러면은 총선에서 공멸했다 국민의힘이 누군가 책임을 져야 그래야지. 되는데 그때 가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그때 윤석열에게 지금부터 미리
지어놓는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졌다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어놓기 위해서라도 알리바이를 지금부터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맞춰놓은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행보인 것이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투표 져도요 이겼다니까요. 그 사람은 네. 투표 져도 내가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진언을 하고 간언을 했는데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라고 해버릴 거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지 한동훈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를 해결을 못하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다가 한쪽 측에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더 이상 못 참아. 내부 고발이 쏟아져 나올 거야. 라는 시그널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윤석열 대통령을 늘 이렇게 지지하고 박수하고 응원을 보냈던 유튜브 채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일제히 돌아섰죠. 한동훈 돌아섰어요.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네, 있습니다. 네. 대구 매일신문도 일면 머리 기사로 이번 공천 엉망진창이었다라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비판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저는 이 갈등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한 몸이 되어서 선거를 치러도 될까 말까인데 아예 드러내놓고 한동훈을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은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이제 이 양태면 이게 그 지금 최후의 바라기에 예. 그거는 보통 양쪽으로 그렇게 바뀌어. 갈렸다는 거는 예. 이제 어떤 점이 있느냐면은 뭐 추측이지만 이 유튜버들이 이 민주당 쪽은 안 그런데 저쪽은 항상 뭔가 지원이 있는 듯해요. 네. 지원이 있는 듯해서 이 방향성이 사람들이 똑같아. 항상 제 경우도 문제가 이렇게 터지니까 고발을 어떤 한 유튜버가 하더라고요. 아. 늘 그렇게 김상진이라는 유튜버였어. 늘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은 지금 당연히 여기서 오더를 딱 내리죠. 야, 공격, 일제히 공격하면은 공격을 하지만 지금 한동훈을 커버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제가 너무 극보수랑 살고 있는데 한동훈을 너무 좋아해요. 윤석열은 욕을 하기 시작해. 네. 한동훈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이 한동훈 이걸 아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대세를 잡았구나. 이제 내가 갈 수 있구나. 제가 보기에 나중에 봐서 이게 이 선거 끝나고 나서 한동훈이 나온다면 아마 인터뷰를 딱 한다면 첫 마디가 뭐겠어요.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완전히 대통령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그 옆에서 참모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내 대통령을 이 사람이 실정하는 건 내가 못 보겠다.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거지. 대선 내 구도로. 그게 이제 제가 불안한 봤을 거지. 때는 지금 유튜버들이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지금 맞아요. 오다, 제가 오다. 서정욱 변호사하고 오늘 오전에 방송을 같이 했는데 서정욱 네. 변호사가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욕을 하면서 네.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 편이라 그러면서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 유튜버들이 전부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거는 최후의 발악이라고 생각해요. 유튜버들이 지금 오달 내려가지고 내지는 뭐 무엇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하겠지만 좀 있으면 이제 달라져. 바뀌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칭찬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한두 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말을 못해요. 비난을 못해요. 왜냐면 좀 겁이 나고 아직까지 무섭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이런 비난은 줄어들 것이고 결국 총선 결과 나고 난 다음에 터지긴 터질 거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은 뭐 총선 결과 나오고 터지든 말든 그것은 뭐 그 당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죠. 그럼 총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어저께 방송에서 저는 뭐 끊임없이 주장한 200대 100의 선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동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 전멸 아니냐? 김종대 의원님. 네. 수도권 전멸 아니에요? 오늘도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유불리 문제를 떠나서 뭐 제대로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 이게 지금 민심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여전히 숨어있는 진보 진영의 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세하면 훨씬 더 큰 표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확하진 않지만은 저도 오늘 뭐 경기도 좀 다녀왔고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듣는데 민심의 변화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어느 당이 일당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선거가 서울 선거거든요. 나머지는 좀 예측들이 되는데 서울표가 좀 이렇게 유동성이 심하고 스윙 보터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서울 쪽이 아무리 봐도 지금 여당에 있어서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저평가
내지는 비판 쪽으로 돌아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략 봤을 때 나머지 쪽이 조금 늦게 반응을 한다. 약간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은 영향이 좀 클 수 있겠구나. 이건 두 자릿수로 의석이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그 서울 후보들이 뭐 어떤 당이나 뭐 대통령 입장 이제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어제 오늘 나오는 말들 보면 확실히 이제 체면불구하고 자기 생존이 걸린 그 절박성들이 묻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도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편으로 돌아섰다 그러지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살려놔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선거에 대한 책임자는 1차적으로는 당 대표인 건 사실이니까 그런 면에서 뭐 대통령하고 관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후보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아마 겹으로 지금 복합 위기 시대다. 불안하게 예, 위기를.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위기이긴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거기에서 반사익 볼 게 별로 없다. 본인도 같이 자빠질 수밖에 없는데 약간 덜 자빠질 뿐이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선거에 참패하고 저 성공한 당 대표 있습니까? 아니,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편히 넣어서 이제 덜 자빠진 분이. 아니 그 와장창 자빠져서 머리 깨지는 사람도 있고 자빠져서 손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를 보자 이거예요. 예. 그때 저 태극기 부대가 막 용소슴 치니까 거기에 끌려가면서 저 공천이 이제 엉망진창이 됐고 선거에서 대패했죠.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렵에는 사실은 황교안으로 당심이 쏠렸던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일장춘몽. 맞아. 자고 일어나면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데 이 선거 20일 앞두고 지금 어떤 이 선거 이후까지 생각할 만한 그런 어떤 한가한 지금 시간이냐. 당대표가 선거에 참패했다는 것은 그거는 당분간은 정치권의 여의도에 발 못 붙인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정도 중대한 사안 같으면 마케팅 전문가, 선거 전략 전문가, 당에서 홍보위원장을 해쳤던 경험을 좀 이렇게 활용해 보면 22일이 남았습니다. 20이틀이 남았는데 이 정도면 이 사안이 반전될 수 있는 혹시 기회가 올 수 있다. 아니 이것은 반전이 불가한 아주 최악의 상황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딱 보시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중도에서 팽개치면서 자기 파워를 보여주면서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그냥 끝까지 갈 것인가 이 두 개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이 사람이 그만두기가 쉽진 않아요. 그만두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진들로 보거나 이렇게 보면 이 둘러싸고 있는 이 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나 자기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쌓으면서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한동훈이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면피를 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이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 때문에 실패했고 나는 이 사람들을 성공시켰어 하면서 자기가 이 사람들을 싸고 가면 어디 위험한 부분들 몇 개만 집중적으로 자기가 나서 뭐 강남이 이런 데 있잖아 아슬아슬하던데 이런 데만 해서 하면 자기가 목숨이 부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나가서 당을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그 대통령을 정말 어떻게 이제 하든지 나중에 다시 봉합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 한 번, 두 번이거든. 한 번 참았고 두 번째는 수모를 당한 거지. 내가 됐다고 했는데 저쪽에서 잘랐잖아. 그러니까는 이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 쪽이나 김건희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 뭔가 될 만한 사람 무슨 이유가 분명치가 않아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지금 황상무나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어디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로 쓰고 있으니까 사실 한동훈 입장에서는 진짜 뭔가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저 사람들을 옆에 놓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밟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기엔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어떻게 깨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서는 어떻게든지 참고 일부라도 이 싹이 잘리지 않게 살려가지고 자기 편으로 가져갈지 여기서 근데 뭐 변희재 말대로
그만두게 되면 그 그만두는 방법에서 살아날 길이 정말 없거든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떼지어 다니는 그룹들 수도권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함께 살자 해서 한동훈을 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고조될 텐데 결국 도망가려고 해도 다시 기사회생하려고 해도 수단이 없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동의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정치 세력이 총선을 이런 식으로 내분이나 일으키고 바깥으로는 야당 공격만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종대 형님 이런 정치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뭐 한동훈 위원장은 반정치주의자예요. 네. 정치에 관한 반 엘리트주의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얼굴 잃었다. 행태를 보면은 국회 무용론자예요. 그 국회의원 비례 승계도 이제 법으로 막 짜는데 아니 어떻게 헌법적인 참정권, 헌법에서 주장한 국민 참정권도 훼손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은 제가 아는 정치의 상상력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뭐 세비 깎자 이 정도는 내가 다 이해가 가요. 뭐 특권 내려놓자 이것도 이해가 가. 그런데 아예 범죄자로 재판받아 의원직 이러면 그 당한 비례 승계도 하지 말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되게 아니 무식하지 않아요, 어느 진짜? 사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 감축도 그래요.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은 이 국회는 이 사람이 보는 정치인은 범죄자 정치인이냐 아니냐예요. 이런 이분법으로 들이대니까 정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정치주의 거기에다가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항상 여기에서 어떤 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공화적이고 또 공익적인 이런 어떤 그 정치의 어떤 아트라고 할 수 있는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설령 돌격대 몇 명을 살렸다고 치자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도 어떤 자기의 어떤 회생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손치더라도 갖고 있는 기질과 성향 자체가 반정치적이다. 그렇다면은 이런 정치에서의 어떤 자기 생존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난 담보하기는 어려운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단지 다 기술입니다. 지금 나오는 거 기술이지 정치가 아니고. 예. 이런 기술은 그때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 가능합니까? 전 그런 면에서는 이단하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통치자는 될지언정 정치가는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반정치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정치를 모르는 정치 무능, 저는 정치 무지의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박수 쳐드릴 수 있습니까? 이제는 보수도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국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많이 해왔지만 총선 앞두고는 뭔가 미래 비전, 희망, 그리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듬고 안아주고 그래서 한번 노력해봅시다라는 메시지라도 줘야 하는데 그거 찾고 있습니까? 공천 가지고 쥐어뜯고 싸우고 그리고 국민들은 오간데 없이 내부에서 권력 투쟁하고 있는 모습 국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일부가 지금 막을 내리지만 무려 3,700명이 지금 현재 동시 접속하고 계시고 많이 들어오시죠. 매일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원살롱 대구점이 오픈했는데 대구 계신 분은 유기농 베이커리 카페에 가셔서 차와 맛있는 빵을 드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스픽서가 여러 가지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즘은 구독자가 78만 명까지 갔기 때문에 주위에 공유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탁 하나 더. 오늘 3,700명 중에서 손혜원 TV 아직도 가입하지 않으신 분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기에 제 구독자 많을 거예요. 노영이 TV도 해주세요. 당연하죠. 노영희 TV 꼭 해주시고요. 오늘 동시 접속을 해서 또 수백 명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지금 1,200명 보고 계세요. 노영이 야, TV. 노영희 변호사의 노영희 같이 TV가 동시 동시 송출. 송출을 하는데 스픽스만큼 왔습니다. 결국 노영희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지 노영희 TV 응원해 주시고요. 또 김종대 TV는 이미 유명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이미 유명합니다. 김종대 제가 TV도 속 가입 안 누르겠습니다. 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정말로 재밌는 2부 토크가 있는데요. 소나무당 온몸을 던져서 피 터지게 싸우는 이 전사들과 함께 소나무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잠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고 이렇게 방송 계속 봐주셨어요. 힘이 납니다. 지금 3,500분 그대로 있고요. 노영희 TV는 1,200분 중에 한 분도 안 빠지고 그대로 대기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한 100분 빠졌어요. 아니 좀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이게 방송 애들이 뭐 솔직히 말해야지. 이해해 주셔야 아니, 근데 되지. 솔직히 말해야지. 저게 그리고- 노변의 매력이야. 그래서 어제도 소나무당 이야기하니까 막 동접자가 늘기 시작하고요. 주위에 여러분들 공유 좀 해주시면 조국혁신당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이제 소나무당 출격했습니다. 더 잘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전국 팔도 강산을 누비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변희재 대표는 아마 광주에 가서 네. 선거운동을 하는 모양인데요. 스피스가 늘 그래했듯이 이준석 계획신당 할 때 박수 보내서 새로운 정치 좀 해주십사 하고 크게 응원했고요. 또 조국혁신당 출발할 때도 크게 박수를 치고 응원했고 또 소나무당이 어저께 오늘 지금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분이 지금 이제 출마를 하고 국민 여러분께 선택을 받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관심 가지고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지만 그래도 소나무당이 어떤 당이냐, 좌우 중도 합당이 뭐냐, 그리고 호남 지역당 아니냐라는 것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지만 이 소나무당의 움직임을 좀 더 깊이 저희들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판단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우리 PD가 뽑아놨습니다. 무지개색 소나무당 소구 포인트.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매력을 얻을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자, 손혜원 총괄선대위원장께서 국민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9명의 정말 각기 색이 다른 그런 알록달록한 그런 후보자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그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목적이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가야 할 목표도 같아요. 딱 한 단어입니다. 뭘까요? 윤석열 퇴진입니다. 다른 걸 구질구질하게 없어요. 조기 퇴진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퇴진. 뭐 3년도 길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윤석열 퇴진. 이거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이 시작부터 끝까지 윤석열 퇴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과 불안함과 이런 여러 가지 이 정말 안전함도 보장이 안 되지 경제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모였다는 것은 사실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원래 기치를 올렸고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한테 반대했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 유일하게 혼자입니다. 당대표까지 지내고 5선에 인천시장까지 했던 사람을 그냥 쳐놓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태블릿 PC 들고 이거 말 돼 하면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송영길에 우리가 동조하는 자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모인 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모인 건 사실 제가 아니고 변희재였어요. 네. 자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들어온 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속살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노임에서 오늘 그 기자회견을 하고 또 저희들도 라이브 송출도 하고 입당식이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자회견을 하고 인재 영입의 형태로 이제 네. 해주신 건데요. 이제 자, 지금 외부에서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왜 소나무당 갔어가 많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소나무당 잘 갔다 이런 얘기가 반반이지 많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일단 잘 갔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예. 예. 왜 민주당 안 가고 조국당 안 가고 소나무당 갔냐. 실망이다. 너 뭐 그런 데서 쫓겨나서 간 거 아니냐. 안 받아주니까 너 삐져서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소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정확하게 그간의 경위를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소나무당이 가지고 있는 이
후보들의 면면이 정말 행동할 수 있는 의리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하고 손을 같이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제가 오늘 하나 느낀 게 그동안에 제가 정치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사실 한 10년 내내 사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소나무당의 이 언론개혁특위위원장으로서 제가 방송을 아침에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와, 나 진짜 정치인이 너무너무 천상에 맞는구나.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술술 나와요. 막 어제 김종대 의원이 저보고 이게 정말 어느 정도 되면 말이 술술 나오고 너무너무 이제 그 방언이 터진 거야.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내가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입당식이나 뭐 이 인재영이 기자회견 할 때도 그냥 원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앞에 서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질문, 그것도 즉석 질문에 즉석 대답을 그렇게 제가 다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아침에 그 JTBC에서 하는 그 장르만 유튜브라는 방송에 나가서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동안에 평론가 한답시고 괜히 양쪽에 균형 맞추고 그럴 필요도 없이 솔직하게 내가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방송에서 아르미님 어제 오늘 계속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소나무당에다가 표를 주면 사표가 되는데 왜 소나무당에 표를 줍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비례는 특히 연동형 비례는 이 기존에 생각했던 병립형 비례랑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우리에게 표를 줘도 사표가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김종대 의원께 대답을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대답해 주시죠. 아니 사표 방지하는 제도가 바로 이 그게 제도예요. 바로 연동형 예. 그렇죠. 비례제입니다. 그게 이렇게 발명된 이유는 어차피 50% 남짓 투표해가지고 그 중에 50% 남짓 지지받으면은 그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먹는 게 우리나라 선거제도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비례제로 보완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겁니다. 이게 오히려 사표를 방지하고 다양성이 숨쉬는 이런 정치를 만들자. 만약에 소선거구제 하나만을 고집했을 때 양당 정치의 패라는 건 결국은 기득권 정치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득권을 닮은 정치가 아니라 민심을 닮은 정치.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20년 넘게 지난한 길을 걸어온 게 정치개혁의 역사였고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개혁은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당은 결국 운명적으로 정치개혁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권은 갖고 싶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는 무언가 조금 더 이 창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맨 앞에 나가서 어떤 예리하게 이렇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정당, 조금 더 전투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떤 그 의지를 담아내는 소금 정당, 등대 정당 또는 예인성 같은 정당, 이런 정당들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이게 연동형이 뒷받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당한테는 기회의 창문이 열린 것이고 사표 심리도 충분히 극복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김종대 의원은 지금 녹색정의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시죠?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소나무당의 분발과 약진과 노영희 변호사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돕는 후보가 한둘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초당적으로 그동안에 정치에 관여해온 내가 지금 심지어 조국혁신당에서도 청탁이 오고 또 누구하고 어쩌다 하면 다 돌봐드려 했는데 자 이걸 보시죠. 저희는 가치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당은 달라요. 그러면서도 우리 당이 당익을 추구하고 녹색정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전 살아남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네. 그리고 좋은 비례 후보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러나 일단은 그런 어떤 그 당으로서의 어떤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것과 또 어떤 이 정권을 빨리 끌어내리고 이 시민들이 시민권을 회복하도록 시기를 앞당기는 데는 담대한 연합이 필요하거든요. 이 진보 정치는 연합의 정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어떤 하나의 우당이 있다면, 친구당, 또 어떤 동반자당이 있다면 항상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고 북돋아주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는 연합주의자로서 저는 항상 30년째 연합주의자입니다만 연합주의자로서 제 소신이라는 거
이건 반드시 또 질문을 강조하고 싶어요. 드렸으면 대답을 간단히 하면 되는데 그건 소나무당 지지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다. 합니까? 당이 다른데 그러다가 내일 당기위 열려가지고 너 당신 다음 방송 가서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 뻔한데 그러면 선대위원장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선거운동하고 빙빙 쉽겠습니까? 그러면 김정대 아니 의원은 질문의 퀄리티가 좀 그렇습니다. 약간 좋습니다. 뭐 기왕 떨어진 거 한 번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개인적으로 노영희를 지지합니다.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 질문값은 한 것 같고요. 아니 그 말도 저는 노영희 그 변호사하고는 오랫동안 방송이라든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접할 기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무슨 어떤 그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그 커리어가 있고 그 경험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허세 부리는 의원들 보면은 저는 노영희 변호사가 상당히 그런 걸 어떤 불꽃처럼 뚫고 갈 네. 독한 기질을 갖고 있다. 네.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나한테 느껴진다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어떤 역량과 기질을 어떤 정치회장에서 펼치길 바란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응원하고 응원 제가 계속 하십시오. 힘을- 김종대 의원은 응원으로 표현하고 저는 지지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아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가 가진 특징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사표가 아니라 실제로 오히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엄연히 현실인지라 3% 득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3% 어디야 되죠? 3% 얘기 갖고 자꾸 논의하시면 안 돼요. 계속 질문이 올라옵니다. 3% 제가 얻을 수 있어요. 그거는 라고. 일주일 안 걸립니다. 지금부터. 지금 사람들 면면을 보십시오. 송영길이 중심이 된 당인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러고 있는 3%는 제가 이거는 문제도 없이 제가 일주일 안에 된다고 보는데 네. 제가 열린민주당을 한번 창단을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저쪽에 몰빵론에 17%까지 갔다가 나중에 우리가 쭉 내려와가지고 전체를 다 뺏겼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당했다라고 그쪽 가서 찍어주고 그리고 근데 다시 저희한테 이렇게 막 그 정말 눈물 흘리던 분들 다 모였어요 이번에. 그때 152만 표 받았는데 저는 3%는 문제 없고 지난번에 5.2%였는데 저는 이번에는 정말 7%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다. 7%. 네, 꿈이에요. 그러면 네. 7%면 득표 수로 보면은 대략 5석, 6석. 네, 5였어요. 의석수는 5석이고 득표로 보면 한 200만 표에서 한 250만 표 정도 되겠죠. 250만 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예. 예. 지금 변영자님께서는 소나무당 후원하고 싶은데 후원 계좌가 없어요. 아 오늘 밤에 열립니다. 오늘 밤에 열린다고 네, 하니까 네, 네. 변영자 선생님 기다리던 오늘 밤에 네, 열립니다. 열립니다. 그리고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 소나무당 열석한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9명인데 어떻게 열세고? 아니 뭐 그렇게 한다고 의견 올려주셨으니까 제 꿈입니다. 저는 꿈의 9명 다 숫자 하는 이제 거. 10석까지 네, 네. 갈 수 있다. 바다향기님 그리고 제엠님 여러분들 의견 지금까지 주고 하는. 계신데요. 이거 한산님께서는 소나무당 10% 가자. 뭐 기왕 뛰는 거 10% 못 가겠느냐. 저쪽 국회에서 빠지는 거 다 어디가?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의사들이 소나무 쪽으로 많이 당원 가입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의료 정책도 여기만큼 뛰어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당원이 한 17,000명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공격이 들어와가지고요. 2만 명이 이미 넘었다라고 했고요. 농이면서 요즘 당원 가입 운동 엄청 하셔가지고요. 뭐 여러 사람이 가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입하면서도 약간 부담스럽게 하지만 기분은 좋아하더라. 이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이제 소나무당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잘 싸울 것인지 실력으로 검증하겠다는 것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선거에 가면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반드시 석방이 되어야 한다. 석방되지 않으면 무엇이냐? 송 대표가 이번에 신문이죠. 2차 신문에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선거 포스터에 사진 좀 찍게 좀 며칠이라도 나가게 해달라. 와, 이거 지금 판사가 거절 못하게 아주 절묘하게 지혜를 냈다. 김종대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러면 석방시켜 줄 것 같습니까? 한 2, 3일 정도? 글쎄요. 저도 지금 내내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좀채로 이게 좀 소식이 안 나오고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런 결정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뭐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이 얘기가 벌써 나온 지가 언젠데. 그래서 지금 저 소나무담 입장에선 일각이 여삼주. 도대체 이 시간과의 싸움인데 여기 이 당은 아마 제일 늦게 창당된 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총각을 다퉈야 되는 시기인데, 근데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이게 나온다는 소식이 아직은 안 들리고 있어요. 5%가 넘어가면 전 나올 것 같아요. 아, 예, 그것도 5%가 지지율과 넘어가면 관련이니까. 예, 그때는 이 사람들이 붙잡아둘 명분이 없고 당선이 충분히 눈에 보일 때는 나중에 부담 갖기 힘들어서 이제 그러면 5%를 저는 보고 있고 3월 21일 송 대표님 생신이세요. 네, 그때 나오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우리 모두 내일이요? 꿈꾸고 3월 있습니다. 20날? 3월 21일. 21일? 아, 제가 안 그래도 그 송영길 대표 접견 신청을 해놨어요. 아, 그래요? 내일 4시에 접견을 제가 갈 건데요. 네. 변호사는 혼자 갈 수 있어요. 네. 아, 변호사는 혼자 갈 수 한 있구나. 시간, 두 제가 시간 그래서 있을 수도 변호사가 있어요. 되려는 사람 마음을 가지고 제가 네. 접견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판사라면 이제 법리적으로도 사실은 보석을 해주는 게 맞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게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를 판사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판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현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 어제 송영길 대표가 재판하면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총선에 쓸 포스터 사진은 최근 걸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들어온 지 3개월이 돼서 3개월 이전 더 오래된 사진은 못 찍잖아요. 못 쓰잖아요. 법적으로. 내가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며칠만이라도 좀 내보내달라. 그 말을 사실 듣고 만약에 전기한 대표가 판사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판사라면 정말 그 며칠 사진 한 장 찍겠다는데 그거를 거절할까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런 호소를 게다가 법리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아요.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이나 검사들은. 그러면 그렇게 읍소하고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이러는데 굳이 이 사람만 이렇게까지 차별적으로 이렇게까지 부당하게 편파적으로 대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 판사님 입장에서 보였을 때 본인의 법관적 양심에 따라 봤을 때도 과연 그거를 거절할 수 있을까? 저는 만약에 그분이 정말 사람이라면 그러지 못할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다 그러면 정말 그건 너무 나쁘다. 너무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일 그래서 제가 접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제가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끝까지 판사가 대답 안 하고 그냥 총선까지 가버려. 아, 그러고 그러면 진짜 나서 너무 나쁘죠. 보석을 가야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선거를 총괄하시는 쪽에서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여기에서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투사들이 모여 있는 거 다 좋은데 열심히 뛰겠다는 거 다 이해하는데 과연 이제 어떤 부분에서 국민들을 나의 편으로 또는 나의 지지로 끌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오늘이죠. 아침부터 했죠. 예. 오늘 아침부터 전당원 투표로 지금 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내일 9시까지. 내일 9시까지 24시간 동안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그 이제 프로필 사진을 우리 일요일에 다 찍고 그 사진을 이제 올리면서 자기 슬로건 만들고 자기 이력서 공약 이렇게 넣는데 야, 나는 열린민주당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또 느끼는데 한 명도 어김없이 다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주 소수 정예의 이 지지자들이 붙는데 이걸 하나같이 분석을 하면서 누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줄줄줄줄 깨는 거예요. 댓글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당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지자들 지금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번 투표에는 이제 먼저 입당한 한 10,000명 정도만 참여를 합니다. 어제 8시까지가 선관위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끊었고요. 네.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안 해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 노 변호사님 오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열린민주당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소나무당의 그 우리 그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정말 최고입니다. 네. 최고 퀄리티고 모든 그 정치에 대한 판세 읽는 거 이런 거 보면 저는 이 댓글들 보면서 제가 이 정책을 짜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훌륭합니다. 어제 오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오셨는데 72이시라는 분인데 이름을 누구라고 내가 못 밝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서 제일 인정을 하는 게 좌우합작이에요. 좌우합작. 예,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쪽에서 보면 우리는 이쪽이 왼쪽이에요. 근데 본인은 저쪽이 왼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오른쪽이 없으면 왼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서로 상대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함에도 그렇게 격렬하게 싸운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깨고 있는 소나무당에 자기가 너무 정말 이 성원을 보낸다. 너무 고맙다. 이 서로 보수와 진보가 지금 한 가지 목적을 갖고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정말 지치지 않고 어젯밤 한잠도 못 잤어요. 일하느라고. 그런데 일이 이제 모든 일이 많아요. 제가 하는 일이 양쪽 공범을 해야 돼. 공범을 3개를 만들어요. 한꺼번에. 이제 지역구 나가시는 분하고 우리 이제 그 비례대표 공급을 하고 뭐 거기 뭐 자꾸 하나까지 제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하면서 자면서도 이 사람들의 그 댓글들을 보면 정말 힘이 나고 위로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절대로 뭐 다른 데 비해서 뭐가 떨어진다든지 모자란다는 거 저는 절대로 없고 우리 당의 지금 그 면면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고 그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 이런 당도 있나 이런 후보들이 보였나라는 생각들을 모두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많은 조회수는 없더라도 우리 당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노변이 어제부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본인이 또 사회자고 너무 진행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후보들을 한 명씩 다 파트너로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아, 대단하시네. 어땠어요?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고요. 열정이 느껴지고 저는 좀 그 진심이 여러분들께 꼭 다 닿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자, 정말- 9명의 순위 결정은 몇 시에 내일 내일 결론이 나죠? 9시에. 내일 밤 9시에 끝이 아침 나고 9시, 아침 9시에 끝이 그리고 나고 1인 발표를 2투표. 1인 2투표인데 이게 중요한데 1인 2투표고 꼭 남녀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러니까 뭐 찍으면 남자 된다. 둘 해도 되고 여자 둘 해도 되고 어쨌든 2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 9시까지 투표하는데 결과는 그럼 몇 시쯤 나옵니까? 9시 내일 아침 9시 바로 나와요. 땡하면 바로 나오는데 나옵니까? 아, 그래요?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발표할지는 그 아마도 이제 그 중앙당에서 예. 이제 말씀 있으실 것 같고 저도 같이 이제 얘기를 좀 해서 그 어떻게 발표할지 그리고 사실 이게 드라마잖아요. 우리가 예. 그렇게 어렵게 당을 한 번 엎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만들려고 3월 1일 날 상당을 우리가 준비를 했다가 거기에는 이거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제가 조금 더 이제 선거가 무르익으면 서로 패싸움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덮었어요. 근데 그걸 6일 날 다시 회생을 시킨 거예요. 이러면서 시간 버리고 사람 떨어지고 많은 힘든 일이 있는 이런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고요. 많이 모자랍니다. 아직도 이 뭐 전문가들이 많이 붙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현직 의원이 없고 그래서 많이 고생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나무당 믿어 주시고 그리고 성원해 주시면 정말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를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존님께서는 손혜원 전 의원님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린데이님께서는 송영길이 나와야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어 지지율급 상승한다.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하다. 지당한 말씀이고요. 강미덤님 대한민국 잘되길 바라는 소나무당 멋지다. 이런 말씀 그날님, 사오룡님, 상쾌한님 그리고 대멘터님 HNM님까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소나무당은 000이다. 소나무당은 00이다. 이렇게 해서 좀 오늘 별명은 아니지만 소나무당 하면은 딱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는 뭔가 별칭을 지어주시든지 아니면은 슬로건을 하나 주시든지 이렇게 사전에 질문으로 드렸는데 노인배사 지금 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저분 아까 도 같았다 그랬죠. 질문 안 봐도 술술술 나온다. 내가 정치인 되고 나니까 술술술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럼 김종대 우리 의원님께서 먼저 소나무당은 무엇이다. 부모님 산소다. 부모님 산소다. 소나무당은 고향집 부모님 산소다. 어떤 뜻입니까? 고향집 부모님 산소는 늙은 소나무 하나가 지키더라. 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크고 돈 많고 잘 나가고 출세하는 자식들 다 서울 갔는데 마지막에 부모 모시는 자식이 진짜 자식이지. 비록 뭐 학벌은 짧고 돈은 없어도 그래도 부모 곁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소나무는 부모님 산소를 지키는 늙은 소나무처럼 항상 지긋하게 우리 약자들 또 서민들 지키고 또 그러면서도 그 벗이 될 수 있다면은 규모가 작아서
또 우리 손 의원님도 솔직히 저보다 나이 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안 해도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작지만 외로운 소나무 같다. 그러지만은 그 소나무가 오히려 우리한테 항상 마음의 고향이고 고향 부모님 선산을 곁을 지킨다. 그리고 댓글로도 그렇죠. 여러분들 올려주고 계신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소나무당은 다이아몬드다. 소나무당은 707이다. 그리고 소나무당은 정이다. 소나무당은 정이다. 그리고 전투력이다 주셨고요. 이제 이 말씀대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건데요. 소나무당은 UDT다. 아 좋습니다. 예. 해저 폭파 부대를 UDT라고 제일 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주셨고요. 일을 하는 부대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하고, 자, 노희 변호사가 생각하는 소나무당은 무엇입니까? 소나무당은 불사조다. 불사조다. 죽지 않는 새다. 소나무당은 정말 불사조가 그렇대요. 다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데서 갑자기 팍 튀어 올라가지고 그 뜨거운 열기로 모든 에너지를 다 취합해서 희망을 주고 결국 뜻을 이루어낸다는 것인데요. 전 지금 현재 소나무당이 그렇다고 봅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소나무당은 참 좌우 합작당으로서의 역할이 정말 독특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당이 늦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주 한 번도 안 돌려보고 공식적으로 여론조사에 포함도 안 시켜본 당은 전 처음 봤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허가 나왔는데 제가 이 당을 갈까 말까 사실 고민했던 것도 사실 제안을 되게 여러 번 그 전부터 주셨는데 계속 고민한 게 도대체 이 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몇 %나 나오냐 제가 너무 깜깜이에요. 그래서 몰라가지고 그랬더니 창당 이게 안 돼가지고 선관위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주말이나 한 번 이제 겨우 나올까 말까죠. 이러면 전 이렇게까지 선거운동을 못하는 상황을 본 적이 없어요. 대표도 없지. 네. 그렇잖아요. 대표도 지금 하나도 없지. 그 다음에 상당의 돈도 없지. 그 다음에 여조도 한 번도 안 돌려봤지. 도대체가 이 당은 무엇으로 살아남을까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요즘 보니까 오히려 불씨가 점점 살아나고 격하게 그럼 타오르고 이제 있어요. 시작이네요. 네, 자, 불사조 같아요, 진짜. 그래서 노희 변호사 말씀처럼 불사조다. 소나무당은, 자, 김소환 선생님, 지민비서 들어보셨습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소나무다. 이렇게 이제 주셨고요. 김현수님, 등구번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내사랑 돌멩이님, 소나무당은 이재명 동지다. 이재명과 동지다. 이런 뜻이고요. 다이아몬드다. 그리고 송송소나무당 이렇게 오셨고요. 그리고 가장 앞장서는 당이다. 코코 해주셨습니다. 정유환님 소나무 힘내라. 흠탄님 소나무당은 미래다. 그리고 의리의 소나무당이다. 자 이런 말씀. 그리고 원류 영가님은 소나무당은 진리다. 뭐 이렇게 좋은 유수님이 진실이다. 예, 좋은 유수님이 소나무당은 세계 최고다. 세계 최고다. 한선님은 소나무당 신화 창조다. 신화 창조다. 어쨌든 창조 멋있다. 자탄도 좋고요. 또 네. 칭찬도 좋습니다. 자, 손혜원 전 의원 총괄선대위원장께서 보시는 소나무당은 무엇이다? 저는 군대에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은 ROTC 장교 같아요. 안정돼 있어. 스마트하고. 그럼 이제 조국 혁신당은 학사장교 같아. 학사장교, 네. 우리는 아까 답 나왔어요. 특전사입니다. 특전사다. 네. 우리는 그냥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요. 참수부대. UDT라 그랬잖아 아까. 아니 그걸 요즘은 참수부대. 윤석열은 그거 이제 평양에 들여보내는 참수부대라고 꼭 불러요. 아 그래요? 왜? 그래? 참수부대가 있어? 아니 대북 강경책이 그렇게 나오는 참수부대. 영어로 저는- 디캡테이션.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이 군대 얘기 나오니까 바로 전문 용어 나오시네. 아니 내가 봐도 참수부대 같아요. 네,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그야말로 특전사 같아요. 네. 자기 역할을 하고 싸우고 뛰어들고 겁이 안 나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우리 9명 중에서 독립운동가의 자손이 둘이에요. 아, 정철수 변호사 플러스. 저하고. 네, 현 변호사. 저는 아버지고 뼈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네, 네. 그쪽은 할아버지. 할아버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DNA 참 이제 무서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또 이렇게 뭐 남 안 되는 거 힘든 거 보면 또 못 참거든요. 맨날 이러면서 인생이 갈림길에서 여러 가지 갈래가 나왔는데 우리는 특전사입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특전사예요. 자 불사조 그리고 선산 지키는 소나무
그리고 마지막에는 UDT. 특전사. 특전사다. 아니 그러면은 녹색 정의당은 해병대다. 오케이. 녹색 정의당은 해병대다. 특전사가 더 잘 싸우냐 해병대가 더 별도 잘 시간을 싸우냐. 내서 특전사지. 녹색 이거는 정의당 밤새야 돼. 특집은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그리고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뉴스님, 다른 분들은 이름 생략하고 하도 기발한 이런 일종의 데피니션 그 정의를 해주시는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소나무당 엑스칼리버, 소나무당은 어벤져스다. 그리고 소나무당은 불사조다. 그리고 소나무당은 일당백이다. 소나무당은 어리다. 그리고 소나무당은 봉황이다. 이렇게 봉황 대통령 나오고 있는데 봉황이다. 이렇게. 야, 스콜라님 멋집니다. 소나무당은 엑기스다. 아, 너무 엑기스다 좋네요. 해주셨고요. 아이고 소나무당 한 분 한 분이 다 일당백이라고 해주셨던 좋은 뉴스님 말씀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나무당을 응원해 주시니 소나무당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저가드님은 소나무당은 멋있당. 그리고 소나무당은 관우다. 그거 재밌네. 멋있당. 그리고 전투력 갑당이다. 그거 전투력 갑당 좋아하시는 오셨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 이렇게 글 올려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더 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소희라떼님께서 소나무당은 우리다. 너와 내가 소나무당. 하나 된 우리다. 자, 이렇게 이제 소나무당도 지지해 주시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 여러분 좋겠습니다. 무엇을 찍어서 먹어도 맛있는 영양가 듬뿍 담겨 있는 총선 유권자들로서 즐길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것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스픽서 봐주시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2,800분 계셨고요. 오늘 밤에도 24시간 가까이 저희들이 방송 돌리는데요. 밤에는 더 많이 봅니다. 특히 해외에서 많은 동포들이 그렇죠. 해외가 있으니까. 어제 이제 노희 변호사하고 방송했던 것도 노희 변호사가 밤늦게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새벽 2시인데 4천 몇백 명이 보고 있으니까요. 4,500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본방보다 더 많고 깜짝 어제 놀랐어요. 시간이 요즘 제일 많았을 때는 5천 명 봤어요. 아니 요즘 해외 동포들이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예. 어마어마해가지고 저도 유튜브에 보면 계속 그 해외에서 댓글이 들어오는데 그 유럽이나 워싱턴 교민들 들어보면은 4시간 차 타고 와서 투표합니다. 네, 예. 맞아요. 그러면 그것도 시간 늦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장면을 보면은 그 한 표가 어떤 편지라면 정치 함부로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편지라면.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방송을 우리가 한국 시간으로 오후 지금 8시를 넘어가고 있지만 아마 이제 밤에 열심히 시청해 주신 분은 미주의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남미에서도 많이 보시고요. 무려 12%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일본 그리고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까지 엄청나게 많은 국가에서 보고 계신데 감사드리고요. 스픽스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방송 만들고 누구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도전한다면 항상 박수를 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박수받고 열심히 뛰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 스픽스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이한솔님입니다. 소나무당은 상록수다.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상록수를 부르던 노무현 대통령, 정말로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는 소나무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잘 간직하고 훨씬 더 키워서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켜 주길 바라면서, 자, 전 세계에 계신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역전하면 다 함께 용사들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 진행한다고 고생하셨던 PD와 기술 감독도 함께 역전하면 용사를 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 외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